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들여다봤는데 도내 기관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중 전북대병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부정 채용이 의심돼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직원 3명을 채용한 전북대병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3명 모두 당시 병원 사무국장 등 고위직 자녀가 합격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지원자 인적 사항이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제공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전북대병원 고위직의 자녀라는 사실이 합격으로 이어졌는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최고 득점자가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 초 직원 1명을 뽑는 최종 면접에 9명이 올라왔는데 최고 득점을 받은 사람의 점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합 채점표에 낮게 기재되면서 이 순위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채점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의뢰를 한 거죠.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와 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남원의료원 등 5곳도 채용 문제가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남원의료원은 규정을 위반해 보훈 가점을 부여했고 생물산업진흥원은 사무관 경력자를 채용하면서 하루짜리 경력자를 선발해 논란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지원자의 인사청탁이 드러날 경우 채용이 취소되지만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는 떨어진 지원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그걸 어떤 법제화 시키지 않는 이상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채용 부정이나 의심 사례가 드러나면서 구직자들의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장수군수의 부인 이모 씨가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다 적발됐다는 사실 지난주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이 씨가 사실상 차기 군수 출마를 준비해왔고 이를 위해 당원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장수군수 출마를 선언했던 최용득 군수의 부인 이모 씨.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유권자 2명에게 각각 20만 원과 5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돼 최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씨는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풍양속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다고 하면 군수님 안 가시면 제가 또 다니고 뜻뜻이도 하고 솔직히 그럽니다. 당문안도 이제 군수님 안 가시면 또. 근데 출마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관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는 금품 전달뿐 아니라 다른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지역 주민 A 씨가 이 씨를 위해 지역 유권자의 입당 원서를 모집하면서 당비 2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사과 박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권자들의 입당 원서를 받아 지지자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이번 사례는 이 씨의 당원 모집 과정에 불법이 개입했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권리당원 모집 직후 유력 군수 후보로 분류돼 전북 도당 지역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주요 당직자가 고발되고 가뜩이나 잡음이 많았던 불법 당비 대납 사례까지 불거졌지만 조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당은 처리를 할 겁니다. 남편 최용득 군수를 대신해 장수 군수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유력 주자로 떠오른 이 씨. 금품 살포와 함께 불법 당원 모집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민주당의 자체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한전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속에 준공한 군산 새만금 송전탑이 이번에는 보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정작 송전탑에서 가까운 마을은 소외되고 지원금은 선심성 사업에만 쓰이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새만금 송전탑 공사. 물리적 충돌과 법정 다툼을 거치는 극심한 갈등 끝에 지난해 준공됐습니다. 그 뒤 한전은 군산시에 160억 원의 보상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의 쓰임새가 논란입니다. 군산시는 160억 원 중 주민을 위해 20억 원의 단발성 건강검진 비용만 책정했을 뿐 62억 원은 일부 마을의 보상, 나머지 78억 원은 시의 수건사업이었던 건설사업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시설 건립에 가장 많은 보상금이 쓰이고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장소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한전의 특별지원금으로 신축이 예정된 미성동 주민센터입니다. 실제 피해 지역인 송전탑 인근 마을과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345kV의 고전압 송전탑이 주민들의 집과 논을 가로지르는 이곳도 주민들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군산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있던 주체는 읍면동이에요. 읍면동 지역에서 그 마을 주민들, 마을 대표성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마을에서 그 통장단이라든가. 하지만 주민들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제가 자치위원이거든요. 그 얘기 꺼낸 일도 없고 시의원하고 저기가 그냥 의원들 듣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피해 주민들에 대한 그 보상 대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러한 이용이 아닌가.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송전탑 반대 활동으로 끝까지 저항했던 주민들을 군산시와 한전이 교묘하게 배제시키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비리, 부실 사학에게 학교 자산이 되돌아가는 현행 사학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사학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다음 달 28일 폐교를 앞둔 서남대학교입니다. 학생 2,000명이 다른 대학으로 강제 편입되고 교직원 200여 명은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학교 설립자가 학교 돈 333억 원을 빼돌려 운영이 부실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작 8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대학 재산은 고스란히 설립자 측에 넘어갈 처지입니다. 학교법인 해산시 자녀 재산을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한 현행 사립학교법 때문입니다. 졸지에 저희 학교는 직장을 잃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돼 있는데 자녀 재산은 다시 이용화 설립자한테 귀속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달 말 폐교가 확정된 대구미래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구미래대는 2008년과 2016년 교육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는데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은 학교법인 산하 유치원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대가 대부분 다 어려워서 폐교를 고려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설립자 혹은 재단 이쪽 입장에서는 부동산 재벌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비리 사학의 자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틈을 타 비리 사학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교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의당의 분당이 현실화된 가운데 전북 지역은 다수가 반대파인 민주평화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시도당을 창당하는 민주평화당은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